장인어른 가시는 길에 미안하긴 한데 산 사람은 살아야지. 남편은 향 냄새가 채 가시지도 않은 빈소 구석에서 제 얼굴에 이혼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위자료 포기각서야. 친정망에서 빈털털이 된 주제에 우리 집에 붙어 먹을 생각하지 마. 시어머니는 혀를 쯧쯧 차며 상복 입은 저를 벌레 보듯 훑어보았습니다. 내 아버지 빚잔치에 우리까지 엮일까봐 겁나서 그런다. 얼른 도장 찍고 꺼져. 저는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묵묵히 주워 담으며 터져 나오려는 웃음을 꾹 참았습니다.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지금 남편이 그토록 계약하고 싶어 안달난 강남 6천억 빌딩. 그 빌딩의 진짜 주인이 바로 저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정확히 3일 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였는지 피눈물을 흘리며 깨닫게 됩니다. 시작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주 감동적인 통쾌한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도 달아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대형 장례식장은 이른 아침부터 검은색 고급 승용차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흘렀어요. 대한민국 재계의 거목이었던 윤 회장의 장례식장 앞에 모인 조문객들의 얼굴에는 애도보다 불안한 기색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윤 회장 회사가 정말 부도 났다는 게 사실인가요? 수천억 빚더미라던데 무리한 사업 확장 때문이래요. 우리 회사도 거래 많이 했는데 연쇄 부도 당하는 거 아니야? 복도 곳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상주석에 앉아있던 윤서영은 검은 상복을 입고 고개를 숙여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서영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조문객들은 형식적인 인사만 건네고는 서둘러 발길을 돌렸습니다. 평소 윤 회장과 가까웠던 사업가들조차 오늘은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부도 소문이 퍼진 지방과 엮이는 것을 꺼리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김민준이 서영 옆에서 조문객들에게 절을 하며 초조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뭔가 이상해. 서영은 남편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조문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새벽 2시가 되자 장례식장은 정막에 휩싸였어요. 마지막 조문객이 떠나고 나서야 김 회장이 며느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김민준의 아버지인 김 회장은 60대 중반의 건장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어요. 서영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김 회장이 서영의 팔을 거칠게 잡고 일으켰습니다. 아버님, 지금은 아버지 빈소인데 지금이야말로 해야 할 말이 있어. 김민준과 시어머니, 시누이까지 서영을 둘러싸며 일어섰어요. 이들은 서영을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이 아닌 구석진 비상계단으로 끌고 갔습니다. 계단 모퉁이는 CCTV 사각지대였어요. 김 회장이 품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거 당장 서명해. 서영이 몸을 굽혀 서류를 집어들며 내용을 확인했어요. 위자료 포기 및 협의 이혼 서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민준이 담배를 입에 물고 라이터를 켜며 차갑게 말했어요. 장인어른 빚잔치에 우리 집안까지 말아먹을 수는 없거든.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며 서영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주제에 어디서 뻔뻔하게 버티려고 그래. 어머님, 아버지 장례식 날인데 이런 말씀은 무슨 현실을 직시해야지. 김 회장이 서영 앞으로 바짝 다가서며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 회장 빚이 내게 상속되면 우리까지 연대보증 서서 망한다고. 지금 당장 도장 찍어. 서영의 손이 서류를 움켜쥐며 미세하게 떨렸어요. 잠깐만 생각할 시간을.
생각할 시간 따위 없어. 지금 안 하면 법정에서 만나는 수밖에. 김민준이 담배를 빼며 서영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그 순간 서영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서영아, 아빠를 끝까지 믿어라. 모든 게 다 계획이야. 서영은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부도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6천억 원짜리 빌딩과 모든 자산이 이미 비밀 신탁을 통해 자신에게 상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시댁 사람들은 전혀 몰랐어요. 서영은 굳게 다물었던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터져 나오려는 헛웃음을 간신히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서명할게요. 서영이 펜을 받아들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쓰면서도 그녀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단 한 푼의 재산 분할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조항에 망설임 없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리아, 진짜 시원하게 포기하네. 김민준이 서류를 낚아채며 환호성을 질렀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서로 어깨를 두드리며 기뻐했습니다. 됐어. 이제 빚쟁이들이 우리한테 못 덤벼들어. 휴, 정말 다행이야. 연대보증 설까봐 얼마나 걱정했는데. 김 회장도 안도의 한숨을 쉬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시댁 일가는 빚더미를 피했다는 안도감에 쾌재를 부르며 서로 포옹했습니다. 김민준이 담배를 바닥에 던지며 서영에게 마지막 모욕을 퍼부었어요. 앞으로 길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하지 마. 우리 인생에 더 이상 엮이지 말라고. 시댁 식구들이 킬킬거리며 웃으면서 장례식장을 황급히 떠났습니다. 복도에 홀로 남은 서영은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어요.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따라 의미심장해 보였습니다. 서영이 영정사진 뒤편을 손으로 조심스럽게 더듬었어요. 숨겨진 틈새에서 작은 금고 열쇠가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어요. 탐욕에 눈이 멀어서 나를 버린 사람들. 서영이 열쇠를 꽉 쥐며 차가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 대신 복수의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어요.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되갚아주겠어. 다음 날 오후 발인을 마친 서영은 시내 한복판에 있는 고급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최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이지만 예리한 눈빛을 가진 남자였어요. 아버지와 30년 가까이 함께 일해온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상속 절차는 이미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서영 앞에 정중히 놓았어요. 회장님께서 3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두셨거든요. 서영이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남 핵심 지역의 빌딩을 비롯한 모든 부동산과 주식, 현금까지 전부 유령회사 명의로 이전되어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정말 제 것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회장님이 시댁분들의 속내를 미리 다 꿰뚫고 계셨어요. 최 변호사가 안경을 정리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일부러 부도 소문을 퍼뜨리시고 자산을 비밀리에 다른 곳으로 옮겨두신 겁니다. 아버지가 시댁의 야욕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뜻이군요. 최 변호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정체를 드러내시면 안 됩니다. 왜요? 그들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발판을 빼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가장 크게 무너뜨릴 수 있어요. 서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완전히 깨달았어요. 복수는 감정이 아닌 치밀한 계산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서류가 접수된 지 불과 하루 만에 서영의 삶은 뒤바뀌었습니다. 오후 3시경 서영이 강남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삐삐 소리만 날 뿐.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몇 번을 다시 눌러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서영이 당황해하던 그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김민준이 내려왔습니다. 그는 용역업체 직원 2명을 데리고 있었어요. 아, 와 있었네. 김민준이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비밀번호 바꿨으니까 헛수고 하지 마. 서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민준 씨, 이게 뭐야? 내가 아직 이사 준비도. 이사 준비는 우리가 다 해놨어. 용역업체 직원들이 복도 한쪽에 쌓여있는 짐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서영의 옷가지와 화장품, 책들이 아무렇게나 박스에 담겨 방치되어 있었어요. 내 물건들을 어떻게 이렇게...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넘게 모아온 추억들이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는 모습이 참담했어요. 김민준이 휴대폰을 꺼내더니 누군가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나영아, 잘 됐다. 집 비웠어. 화면 속에서 오나영의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오빠, 정말? 와, 드디어 우리만의 공간이 생기는 거야. 오나영이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이제 우리 리조트 사업 계획도 차근차근 세울 수 있겠네. 서영이 바로 옆에서 듣고 있는데도 김민주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알터니가 빠졌으니까 이제 제대로 시작해보자. 그러게. 거추장스러운 짐덩어리 하나 사라지니까 속이 다 시원해. 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거추장스러운 짐덩어리라니 5년간 함께 살았던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어요. 민준 씨,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뭐, 너랑 나 남남이잖아. 김민준이 휴대폰 화면을 서영 쪽으로 돌렸습니다. 오나영이 서영을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인사했어요. 어머, 서영 언니, 고생 많았어요.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서영은 말없이 박스들을 하나씩 들어 올렸습니다. 용역업체 직원들이 도와주려 했지만 서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자존심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택시 불러줄까? 김민준이 형식적으로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아니, 혼자 할 수 있어. 서영이 무거운 박스를 끌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김민준과 오나영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그들의 즐거워하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영은 아버지가 생전에 비상시를 대비해 마련해둔 강북의 오피스텔로 향했어요. 낡은 건물의 좁은 원룸이었지만 지금 서영에게는 안식처였습니다. 벽지가 오래되어 모서리가 들뜨고 화장실 수도꼭지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서영이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아빠, 나 울지 않을게. 보란 듯이 일어날게. 서영이 박스들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강남의 넓은 아파트에서 이런 좁은 공간으로 온 현실이 실감났어요. 다음 날 오전 서영은 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오피스텔은 어떠세요? 최 변호사가 따뜻한 차를 건네며 물었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덕분에 지낼 곳이라도 있으니까요. 서영이 차를 마시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겠어요. 최 변호사가 서류들을 펼쳐놓았습니다. 먼저 해외 회사를 통해 WSC라는 법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복잡한가요? 회장님이 이미 다 준비해 두셨어요.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서영이 서류에 하나하나 서명하면서 물었어요. 김민준이 추진하는 사업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최 변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강남 복합 쇼핑몰 재개발 사업이에요. 사업 계획서도 여기 있고요. 서영이 도면을 펼쳐보니 눈이 번쩍 떠졌어요.
김민준의 회사가 주변 땅들을 거의 다 사들였더군요. 하지만 정가운데 있는 아버지의 빌딩만큼은 빨간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빌딩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빌딩이 사업의 핵심 부지거든요. 서영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도면을 보니 김민준이 얼마나 이 빌딩을 간절히 원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왜 이 빌딩을 사지 않았을까요? 아마 윤 회장님의 빚 때문에 곧 경매로 나올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최 변호사가 등기부 등본을 보여줬어요. 소유주가 이미 WSS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김민준은 이걸 모르겠죠? 당연히 모릅니다. 법인 등기는 비공개로 했으니까요. 서영이 빌딩 임대 현황표를 살펴보다가 한 이름에서 손가락을 멈췄어요. 오뷰티 본사 대표 오해진. 이 오 회장이 김민준의 예비장모 맞나요? 맞습니다. 뷰티 브랜드 CEO죠. 서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김민준의 새 사랑과 그 어머니까지 한 번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기회였어요. 임대 계약서 좀 볼 수 있을까요? 최 변호사가 계약서를 가져왔습니다. 서영이 꼼꼼히 읽어보니 임대료 연체와 계약 위반 사항들이 여러 개 보였어요. 이 정도면 계약 해지 사유가 충분하네요. 서영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주세요. 며칠 후 오 회장의 사무실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비서가 내용 증명 우편을 들고 급히 들어왔어요. 회장님, 큰일입니다. 뭔데 그렇게 호들갑이야? 오 회장이 짜증스럽게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임대료 연체 및 계약 조항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예고 통지서. 이게 뭐야? 우리가 언제 임대료를 밀렸다고? 오 회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건물관리사무소에 전화해봐. 비서가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시원치 않았어요. 건물 소유주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법인 대표가 매우 까다로운 분이라고. 오 회장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까다로운 게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려는 거 아니야? 이런 억지가 어디 있어. 그 시각 강북 오피스텔에서 서영은 노트북 화면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김민준의 재개발 사업이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 통쾌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서영이 차가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복수의 첫 번째 수가 성공적으로 놓여진 순간이었어요. 내용 증명을 발송한 지 3일째 되던 날 오후 서영은 강남 빌딩 최상층 펜트하우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넓은 창가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예전에는 이런 풍경을 볼 기회조차 없었는데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니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똑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수트를 말끔히 차려입은 30대 중반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키가 훤칠하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는 서영을 보자마자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 회장님의 따님이시군요. 최현우입니다. 서영이 일어나 맞이하려 하자 그가 손을 내저었어요. 편하게 계세요. 제가 회장님께 많은 은혜를 입었거든요. 최현우가 서영 앞에 두꺼운 파일들을 펼쳐놓았습니다. 김 회장 일가의 자금 흐름도예요. 차명 계좌까지 모두 파악했습니다. 서영이 서류를 들여다보니 복잡한 숫자들과 은행명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렇게 자세한 정보를 어떻게... 아버님께서 미리 준비해두라고 하셨거든요. 최현우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놈들의 뼈와 살을 분리하는 기업 사냥을 보여드리겠어요. 서영이 그의 단호한 말투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까지는 당하고만 사셨죠? 이제부터는 다릅니다. 최현우가 서영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먼저 외모부터 바꿔야겠어요.
예전의 수수한 며느리 이미지는 버리세요. 다음 날 서영은 강남 최고급 미용실에서 하루 종일 변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뿔테 안경을 벗고 콘택트 렌즈를 끼니 그동안 숨어있던 또렷한 눈매가 드러났어요. 긴 머리를 어깨까지 자르고 레이어를 넣으니 세련되면서도 당당한 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우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미용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서영 자신도 거울 속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하이힐을 신으니 자신감이 절로 생겼어요. 이제 진짜 CEO 같으시네요. 최현우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는 윤서영이 아니라 WSS의 대표로 행동하세요. 그 시각 김민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머리를 싸매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연체 고지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아직도 WSS에서 연락이 없나? 네, 매각 협상 요청에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비서의 대답에 김민준이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이 빌딩 하나 때문에 몇백억짜리 사업이 물거품이 될 판인데 투자자들의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왔어요. 김 대표, 착공은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부지 매입이 완료되지 않았다면서요? 우리가 투자한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민주는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곧 해결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한편 최연우는 서영과 함께 시내 한복판의 고급 호텔 라운지에 앉아 있었어요. 김민준이 곧 은행 대출을 알아볼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연우가 휴대폰을 꺼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월가에서 쌓은 인맥들이 있거든요. 한국에도 지점 장급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그날 저녁 최연우는 시내 유명 레스토랑에서 은행 지점장들과 만났습니다. 현우야, 오랜만이네. 한국 생활은 어때? 식사를 하면서 최연우가 은근히 화제를 돌렸어요. 요즘 부동산 관련 대출 심사가 까다롭다던데? 그러게 말이야. 특히 재개발 사업 쪽은 더 신중하게 봐야 해서. 최연우가 와인을 따라주며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그런데 김민준이라는 사람 혹시 아세요? 요즘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그 사람 우리 은행에도 대출 신청했는데? 아, 그래요? 그 사람 회사 신용도가 어때요? 최연우가 관심 있는 듯 물었어요. 사실 요즘 좀 불안해 보이던데. 핵심 부지 매입도 안 되고 있고. 최연우는 미세한 미소를 지으며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른 은행 지점장들과도 비슷한 만남을 가졌어요. 모두 오래된 친구들이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부동산 사기가 많아서 조심해야 한다던데. 맞아. 특히 재개발 사업은 변수가 너무 많잖아. 며칠 후 김민준이 은행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을 때 상황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만 현재 회사 상황으로는 대출이 어렵겠네요. 첫 번째 은행에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신용 등급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은행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리스크가 너무 커서 부지 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은행마다 비슷한 대답만 돌아왔어요. 김민주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회사 신용도는 괜찮았거든요.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왜 이러는 거지? 김민준이 답답한 마음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줘요. 뭐?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알아보마. 김 회장이 평소 알던 은행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은행장님. 저희 아들 회사 대출건 좀 도와주시면. 아, 김 회장님. 죄송하지만 요즘 내부 심사가 까다로워져서요. 뭔가 이상했지만 김 회장도 명확한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김민주는 제2금융권과 사채업체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이자가 얼마나 되나요? 월 3%입니다. 3%요?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요즘 시세가 그래요. 싫으면 다른 데 가보세요. 김민주는 울며 겨자 먹기로 고금리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만으로도 회사 자금이 빠듯해졌어요. 이 모든 것이 서영의 치밀한 계획이라는 것을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편 오 회장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본사 사무실에서 갑작스럽게 나가라는 통보를 받고 나서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어요. 이사 비용만 얼마나 들어요? 새 사무실 보증금도 만만치 않고. 오 회장이 한숨을 쉬며 김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돈어른, 혹시 자금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미안해요. 저희도 지금 어려워서. 두 집안 모두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어요. 김민준과 오 회장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WSS에 간곡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원하는 금액을 다 맞춰드릴 테니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해요. 저희가 얼마나 간절한지 모르시나 봐요. 일주일 동안 매일 같은 내용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최현우가 그 편지들을 서영에게 보여주며 웃었어요. 충분히 조급해졌네요. 이제 만나주는 게 좋겠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여기요. 이 빌딩 최상층 스카이라운지에서. 서영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번뜩였습니다. 자신들이 쫓아낸 며느리가 건물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순간을 상상하니 입꼬리 올라갔어요. 김민준 부자와 오 회장 모두 다 오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참석자는 전원 참석이 조건이라고 전하겠어요. 그날 밤 서영은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서영이 사진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어요. 저들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올 지옥의 문을 활짝 열어놓을게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무대가 드디어 완성되어 가고 있었어요. 이혼 재판 당일 아침 서영은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모습은 예전의 수수한 며느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일부러 화장을 연하게 하고 소박한 옷을 선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 앞에서는 초라한 모습을 보여야 했거든요. 서울 가정법원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서영이 법원 현관문을 통과하는 순간 저편에서 김민준과 시댁 식구들이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김민준 옆에는 오나영이 팔짱을 끼고 있었고 뒤에는 김 회장 부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김민준이 서영을 발견하고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저기 우리 전 부인 나왔네. 오나영이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어머, 정말이네요. 옷차림이 왜 저렇게 초라해요? 서영은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빚쟁이가 되더니 기가 완전히 죽었네. 법정 안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판사석 앞에 마주 앉은 서영과 김민준 측 변호사들 사이에는 차가운 공기가 흘렀어요. 방청석에 앉은 시댁 식구들의 시선이 서영의 등을 찔렀습니다. 이혼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판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민준 측 변호사가 일어서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피고가 결혼 생활 중 가사를 소홀히 했고 시댁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짓된 주장들이 줄줄이 나열되었어요. 서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법정 안이 술렁거렸어요. 그냥 이혼만 시켜주세요. 판사가 놀란 표정으로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빨리 끝내고 싶어요. 30분도 안 되어 재판이 끝났습니다. 이혼이 성립되는 순간 방청석에서 시댁 식구들의 안도의 한숨이 들렸어요. 김민준이 변호사와 악수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서영의 뒤에서 김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위자료도 안 받고 나가서 굶어 죽으려고 환장했냐? 오나영이 그 말에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정말 한심해요.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서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찼어요. 쯧쯧, 저런 게 어떻게 살아가려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우리랑은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서영은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오나영이 김민준의 팔에 더욱 바짝 달라붙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그러게. 드디어 짐덩어리가 사라졌네. 그 순간 법원 정문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차문이 열리면서 완벽한 수트 차림의 최연우가 내렸어요. 그는 서영을 발견하고는 정중히 허리를 굽히며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최연우의 공손한 목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시선을 돌렸어요. 김민준과 오나영이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서 있었어요. 분명 거지가 된 줄 알았던 전 며느리에게 이런 고급차와 운전기사가 있다니. 서영이 차에 타기 전 뒤돌아서서 선글라스를 꺼내 썼습니다. 그리고는 김민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곧 다시 보게 될 거야. 기대해. 서영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섬뜩한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가 떠난 후에도 김민준 일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김 회장이 황급히 차 번호를 외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 차 번호 봤어? 아니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 김민준이 불안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저 여자 뭔가 이상한데. 어떻게 저런 차를? 오나영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마 누가 동정해서 태워준 거겠죠? 하지만 김 회장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뭔가 찜찜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최연우가 서영에게 보고했습니다. 미끼를 완전히 물었습니다. 김 회장과 오 회장 모두요? 네, 내일 미팅에 사활을 걸고 있어요. 서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때가 왔네요. 그날 저녁 김 회장은 아는 사람을 통해 차량 번호를 알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법인 명의의 렌터카라 별다른 정보를 얻을 수 없었어요. 이상해. 분명 뭔가 있을 텐데. 김 회장이 혼잣말을 했지만 당장 급한 일이 더 있었습니다. 내일 있을 WS의 대표와의 만남 때문이었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절대 놓치면 안 돼. 김민준에게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그 시각 강남 빌딩 펜트하우스에서는 서영이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김민준 회사와 오 회장 회사의 계약 위반 사항들이 빼곡히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임대료 연체 15일, 시설 무단 개조, 소음 민원 다수,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서영이 내일 입을 하얀색 정장을 꺼내 다림질을 시작했어요. 스팀 다리미에서 나오는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순백의 옷에 그들의 피눈물을 묻히겠어. 서영이 차가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복수의 무대를 위한 마지막 준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서영은 최연우와 함께 빌딩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50층을 향해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영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최연우가 물었어요. 서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도착하는 순간 복수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후 모든 것이 바뀔 거였어요. 서영의 눈빛이 번뜩이며 차가운 미소가 입꼬리에 맺혔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강남 빌딩 50층 최상층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호화로운 공간이었어요. 길쭉한 회의 테이블 한쪽에는 김 회장 부부와 김민준, 그리고 오나영과 오 회장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김 회장이 시계를 보며 초조한 기색을 드러냈어요. 벌써 10분이나 늦었네.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나? 시어머니가 손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를 뭘로 보고. 김민주는 계속해서 다리를 떨며 안절부절 못했어요.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계속 났습니다. 오나영이 그런 김민준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오빠, 너무 긴장하지 마요. 어떻게든 될 거예요. 오 회장이 테이블을 탁 치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이 건물의 주인이 누군지만 알면 말이야.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 오 회장을 바라봤어요. 내 인맥을 총동원해서라도 어떻게든 구워 삶아 보겠어.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추세요. 오나영이 당황하며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오 회장의 흥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김민준이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뜨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완벽한 수트 차림의 최연우가 들어오더니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최연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WSS의 오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 회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문을 바라봤어요. 오 회장도 긴장한 표정으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자신들을 이렇게 괴롭힌 건물 주인일까요? 그 순간 하얀 정장을 입은 여인이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 세련된 화장,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자세. 하지만 그 얼굴을 본 순간 회의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서영이 상석에 앉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들 표정이 왜 그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날카로웠어요. 전 며느리 얼굴 잊으셨나요? 윤서영. 김민준이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지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시어머니는 뒷목을 움켜쥐고 휘청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숨을 헐떡거렸어요. 오 회장은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구워 삼겠다고 큰 소리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오나영 역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영이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어요. 빌딩 등기권 리증이에요.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서류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버지로부터의 상속 증명서고요. 김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정말인가? 아버님이 빚쟁이인 줄 알고 버렸던 며느리가 말이에요. 서영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이 6천억짜리 빌딩의 주인입니다. 김 회장이 서류를 보더니 무릎에서 힘이 빠져 털썩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서영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잘못했어. 그 순간 문이 열리며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들어왔어요. 서영이 손짓 하나로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앉으세요. 보안 요원들이 김 회장을 부축해서 의자에 앉혔습니다. 서영이 노트북을 열어 대형 화면에 자료를 띄웠어요. 오 회장님. 서영이 오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 실추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한 즉시 퇴거 명령서예요.
화면에는 오 회장 회사의 위반 사항들이 빼곡히 나열되어 있었어요. 이런 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오 회장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준 씨. 서영이 전 남편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사업 부지 매각은 절대 불가입니다. 김민준이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사기야. 우리 사업 다 망하게 할 작정이야? 사기요? 서영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전혀 없었어요. 알박기가 아니라 내 집 지키는 건데? 꼬우면 건물 사든가. 돈도 없는 주제에. 서영의 목소리에 조롱이 섞였습니다. 김민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너, 감히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서영이 손가락을 톡 튕겼습니다. 그 신호와 함께 보안 요원들이 일제히 움직였어요. 뭐 하는 거야? 나. 김민준이 발악하며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건장한 남자들이 그를 양팔로 들어올렸어요.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영아,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서영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어요. 오 회장과 오나영도 마찬가지로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법적으로 문제 삼을 거야. 오 회장이 마지막까지 소리쳤지만 누구도 듣지 않았어요. 김민준이 회의실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서영아, 이게 끝이 아니야. 하지만 서영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보안 요원들이 그들을 모두 엘리베이터로 끌고 나간 후 회의실은 고요해졌습니다. 서영이 혼자 남아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깊은 숨을 쉬었어요. 최현우가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시원하네요. 서영의 입꼬리에 진짜 미소가 번졌습니다. 복수의 첫 번째 막이 드디어 올랐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빌딩에서 쫓겨난 김민주는 귀가길 내내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아버지와 오 회장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백억 원짜리 사업이 하룻밤 사이에 물거품이 되다니. 이대로 끝낼 순 없어. 김민준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어요. 아버지가 뒷자리에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어? 아버지, 우리 이대로 당할 순 없어요. 김민준의 목소리에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영이가 우리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잖아요. 그날 밤 김민준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복수할 방법만 생각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서영이 빌딩 펜트하우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최현우가 급히 들어오며 리모컨을 켰어요. 뉴스 보셨어요? TV 화면에는 김민준이 기자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막에는 윤 회장의 딸 막대한 재산 숨기고 사기 이혼. 시댁 기만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희 가족은 완전히 속았습니다. 김민준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말했어요. 이혼할 때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수천억 원을 숨기고 있었어요.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보셨나요? 재개발 사업에 모든 걸 걸었는데 핵심 부지를 가진 게 전 부인이었어요. 우리를 일부러 망하게 하려는 거죠. 서영의 손이 커피잔을 꽉 쥐었습니다. 화면 속 김민주는 마치 진짜 피해자인 것처럼 연기하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민준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법원에 나타난 거였어요. 뉴스에서는 그의 기자회견을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당시 서영 씨가 재산을 고의로 숨겼으므로 재산 분할 협의는 무효입니다. 김민준 측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저희는 빌딩 지분의 50%를 요구합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질문을 쏟아냈어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충분합니다. 이혼 사기에 해당하거든요. 그날 저녁부터 인터넷은 서영에 대한 비난으로 가득했습니다. 먹튀 상속녀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댓글창은 악성 댓글들로 도배되었습니다. 진짜 나쁜 사람이네. 남편 가족 완전히 속였잖아. 돈 때문에 가족도 버리는 인간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이 큰 건물 주인이라니 기가 막혀. 며칠 후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서영의 빌딩 앞에 피켓을 든 사람들이 몰려온 거였어요. 재개발 사업 중단 책임져라. 우리 투자금 돌려내. 사기꾼 윤서영 물러가라. 소액 투자자들이 확성기를 들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나이든 어르신들이 많았는데 모두 절망에 찬 표정이었어요.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다 넣었는데 어떻게 살라는 거야? 오나영은 자신의 SNS에 긴 글을 올렸습니다. 사진에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자신의 모습이 있었어요.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민준 오빠는 정말 선량한 사람이에요. 그런 오빠를 이용한 전 부인이 너무 원망스러워요. 저희 가족은 완전히 속았습니다. 가정을 파괴한 사람이 이제 와서 피해자인 척하고 있어요. 이 글은 수천 번 공유되었고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렸어요. 서영에 대한 비난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문제가 터졌어요. 서영의 빌딩에 입주한 다른 회사들이 항의를 시작한 거였습니다. 오 회장의 브랜드 불매 운동이 번지면서 빌딩 전체에 악영향을 미쳤어요. 우리 회사까지 욕먹게 생겼어요. 한 입주사 대표가 항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빌딩 이미지 때문에 거래처들이 발을 빼고 있어요. 최현우가 즉시 법무팀을 소집했지만 상황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이 가짜 증인들을 내세운 거였어요. 윤 회장님이 생전에 직접 말씀하셨어요. 한 증인이 기자들 앞에서 증언했습니다. 사위한테 건물을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셨다고요. 저도 들었습니다. 다른 증인도 거짓말을 이어갔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봤거든요. 서영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점점 지쳐갔어요. 매일 쏟아지는 비난 기사와 악성 댓글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식욕도 떨어져서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어느 날 밤 김 회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영아, 이제 그만하자. 김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만했어요. 뭘 그만하라는 거예요?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송 취하해 줄 테니 건물 담보로 1,000억만 빌려줘. 그게 말이 돼요? 제 건물인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지금 온 나라가 너 욕하고 있어. 서영이 전화를 끊고 나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숨이 가빠오고 손이 떨렸습니다. 공황 증세가 시작된 거였어요. 그때 최현우가 작은 USB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걸 보세요. 서영이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어요. 노트북의 파일을 열자 놀라운 내용들이 나타났습니다. 김 회장이 과거 아버지 회사에서 일할 때 저지른 횡령 내역들이었어요. 수십억 원을 빼돌린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회장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보험이에요. 다른 파일에는 김민준의 비자금 조성 내역도 있었어요. 유령 회사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서영의 눈에서 다시 생기가 돌아왔어요. 진흙탕 싸움을 원한다면 법과 증거로 끝까지 책임을 묻게 해주지. 그녀가 파일들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영은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나섰어요. 목적지는 검찰청이었습니다. 마침내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김민준이 사기 이혼 피해자 호소 기자회견을 준비하던 그날 오전, 서영은 검찰청 민원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꺼운 고발장과 증거 서류들이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검사가 서류를 하나씩 넘기며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충분히 기소 가능합니다. 김 회장과 김민준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합니다. 서영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호했어요. 횡령과 배임, 그리고 세금 포탈 혐의로요. 같은 시각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는 김민준의 기자회견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김민준이 검은 양복을 입고 기자들 앞에 앉았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당한 피해를 호소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전 아내가 수천억 원을 숨기고 저희를 속였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질문을 던졌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보셨나요? 재개발 사업에 모든 걸 걸었는데 핵심 부지가 전 아내 소유였어요. 완전히 계획된 사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견장 뒤편에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준과 기자들이 당황해서 뒤를 돌아봤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서영이 조용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무단 침입 아닌가요? 김민준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서영이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방해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진실을 보여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스크린에 음성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김 회장의 목소리가 회견장에 울려 퍼졌어요. 서영아, 소송 취하해 줄 테니 건물 담보로 1,000억만 빌려줘. 그게 말이 돼요? 제 건물인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지금 온 나라가 너 욕하고 있어. 기자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스크린에는 김민준의 비자금 장부가 나타났어요. 수십억 원을 탈세한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김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조작된 거야. 그가 마이크를 집어던지며 회견장을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회견장 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어요. 김민준 씨, 긴급 체포합니다. 뭐? 왜? 나한테 무슨 죄가 있다고? 수갑이 채워지는 찰칵 소리가 회견장에 울렸습니다. 기자들이 이 모든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김민준이 끌려나가면서 절규했습니다. 서영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 한때 부부였잖아. 서영은 그를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차가운 표정으로 기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저는 피해자일 뿐이에요. 그날 저녁 뉴스는 이 사건으로 도배되었습니다. 희대의 사기꾼 가족, 언론까지 속여. 김민준 일가 수십억 횡령 혐의로 구속. 여론이 180도 뒤바뀌었어요. 며칠 전까지 서영을 비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김민준을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나쁜 놈들이네. 무고한 사람 매장하려고 했어. 저런 사기꾼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다니. 오나영과 오 회장은 상황이 급변하자 재빨리 입장을 바꿨습니다. 오나영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어요. 저희도 완전히 속았습니다. 김민준과의 모든 관계를 정리하겠습니다. 오 회장도 기자들에게 성명을 발표했어요. 저희는 김민준 일가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도 피해자예요. 하지만 서영은 그들을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며칠 후 검찰이 김 회장의 집과 회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더 많은 횡령 증거들이 나왔어요. 수백억 원을 빼돌린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김 회장에게도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어요.
70세 가까운 나이에 수갑을 찬 채 구치소로 향하는 모습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김민준의 회사는 결국 부도를 맞았어요. 투자자들이 모든 자금을 회수해 가면서 회사는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되었습니다. 직원들은 하나둘 떠났고 사무실은 텅 비어버렸어요. 구치소에 갇힌 김민주는 매일 편지를 썼습니다. 서영에게 보내는 애원의 편지였어요. 서영아,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우리 예정을 생각해서 도와줘. 아버지도 나이가 많으신데 제발 선처를 부탁해. 하지만 서영은 그 편지들을 읽지도 않았습니다. 최연우가 가져온 편지 봉투를 곧바로 파쇄기에 넣어버렸어요. 종이가 갈려나가는 소리만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후회해도 늦어. 서영이 차가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몇 달 후 서영은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김민준의 빈 회사 건물을 헐값에 사들인 거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자선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딴 윤 회장 교육재단을 만들겠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서영이 말했어요.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모든 싸움이 끝난 어느 날 저녁, 최연우가 펜트하우스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비싼 와인 한 병을 들고 있었어요. 축하합니다. 최연우가 와인잔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을 괴롭힐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서영이 잔을 받아들며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길고 힘든 싸움이었네요. 두 사람이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 순간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지켜냈어요. 서영이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유난히 아름다웠어요. 마침내 진짜 평화가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우뚝 선 윤서영의 빌딩은 이제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어 있었어요. 빌딩 앞을 지나는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며 감탄했습니다. 저기가 그 유명한 WSET 본사 빌딩이네. 윤서영 회장이 일궈낸 성공의 상징이라던데. WSET은 아시아 최고의 부동산 투자 회사로 성장했어요. 서영의 사업 수완과 최연우의 경영 노하우가 만나 놀라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직원 수만 해도 수백 명에 이르렀고 전국 곳곳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서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경제 전문 매거진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표지 모델로 선정된 거였어요. 대한민국 여성 CEO 1위라는 타이틀과 함께였습니다. 힘든 시절을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기자가 질문했어요. 서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장 힘들 때 저를 버린 사람들이 저를 가장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서영의 목소리에는 여유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절망의 순간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죠. 그로부터 몇 달 후 서영과 최연우는 특별한 날을 맞았습니다. 빌딩 옥상에 마련된 정원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날이었어요. 화려한 예식장 대신 조촐하지만 의미 있는 공간을 택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서영이 아름다웠어요. 친구들과 직원들만 초대한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진심이 담긴 축복이 가득했습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평생을 함께하겠습니까? 주례사의 질문에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혼 반지를 끼우는 순간 서영의 눈에서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최연우가 그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어요. 결혼식 다음 날 서영은 아버지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하얀 카라 꽃다발을 들고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빠, 딸이 왔어요. 서영이 꽃다발을 정성스럽게 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덕분에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게 됐어요. 바람이 불어와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이제 걱정 마세요. 딸이 당당하게 살아갈게요. 한편 세상은 김민준에게 냉혹했습니다. 출소한 지 1년이 넘었지만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어요. 정과자라는 딱지가 어디서든 발목을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면접관들이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력서에 적힌 정과 기록을 보고는 바로 거절했습니다. 결국 김민주는 일용직 노동자가 되었어요. 건설 현장에서 막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참아야 했고 무시당해도 견뎌야 했어요. 저녁이면 고시원 쪽방으로 돌아가 컵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좁은 방에 혼자 앉아 라면을 먹는 모습이 초라했어요. 예전 호화로운 생활이 꿈만 같았습니다. 김 회장 부부의 처지는 더 비참했어요. 강남의 넓은 집은 빚쟁이들에게 넘어갔고 반지하 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습한 공기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었어요. 이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야. 시어머니가 김 회장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며느리 하나 제대로 못 다뤄서 이 꼴이 났잖아. 그때 누가 같이 쫓아냈어? 혼자 한 일 아니잖아. 김 회장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어요. 매일 밤 이런 싸움이 반복되었습니다. 서로를 원망하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어요. 한때 부러움을 받던 부부는 이제 서로의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민준이 거리를 걸어가다 대형 전광판을 올려다봤습니다. 그곳에 서영의 인터뷰 영상이 나오고 있었어요. 우아한 정장을 입고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뭔가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김민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저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은 자신이었는데 땅을 주먹으로 치며 절규했어요. 아, 내가 뭘 한 거야.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영은 성공 이후에도 사회에 기여하는 일을 잊지 않았어요. 빌딩 1층 로비에 청년 창업 지원센터를 개관했습니다. 과거의 자신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꿈을 가진 젊은이들을 도왔어요. 개관식 날 서영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여기는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박수 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희망에 찬 눈빛으로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몇 년 후 어느 저녁 서영은 자신의 집무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최연우가 뒤에서 다가와 서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감사한 마음이요. 서영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거예요. 남의 시선이나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요. 책상 위에는 회장 윤서영이라고 새겨진 명패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한때 거지 취급받던 여자가 이제는 당당한 CEO가 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처럼 서영의 미래도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긴 복수의 여정이 끝나고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윤서영의 파란만장한 복수 이야기가 막을 내립니다. 장례식장에서 이혼 서류를 받아든 순간부터 강남 빌딩 펜트하우스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기까지 그녀의 여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지혜와 사랑 그리고 자신을 믿어준 최연우와 함께 모든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배신당하고 사랑한다며 버림받았던 서영이 결국 진정한 가족과 사랑을 찾은 것처럼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때로는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소중한 사람을 버린 김민준 일가의 몰락은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돈과 권력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지만 진실한 마음과 의리는 영원히 남는다는 교훈을 전해줍니다. 서영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저문은 노을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의 무거운 짐도 잠시나마 내려놓으셨기를 바랍니다. 저희 사연 밥상은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내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편안한 저녁 보내세요. 감사합니다.